망막과 각막을 아우르는 안과 질환 치료기기 업체로 성장을 할 거로 이제는 세계 1등을 목표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 루트노닉은 이러한 에스테틱 시장뿐만이 아니라 레이저 치료 시장 또한 정조준하고 있어요. 알젠이라는 망막 치료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 광수용체 손상 없는 망막 치료 레이저예요. 특허를 70건 이상 보유하고 있고요. 글로벌 특허 기업 시노바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10여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세계 유일 황반 변성 치료 가능한 망막 레이저 수술 기인 알젠을 개발했어요. 알젠은 기존의 레이저 광운고술이 망막 전체를 태워서 시세포를 손상하는 그런 부작용을 없애고 항체 주사의 경우 불편감이 되게 심하고 그리고 내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선택적으로 치료를 해서 피부세포를 다시 재생시키는 좀 근원적인 치료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알젠이 치료 가능한 질환과 허가된 상황을 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CSC라고 중심 성장액 맥락 망막 이러한 질환. 두 번째, DME 당뇨병성 황반 부종. 세 번째, AMD 연령 관련 황반 변성. 이 세 가지의 질환의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CSC에는 환자 18만 명 중에 30% 정도가 타겟이고, DME 같은 경우에 환자가 2,400만 명 정도 되고, 끝으로 AMD 같은 경우에 환자가 1억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90% 정도가 이 알젠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허가 상황은 CSC와 DME에는 미국 FDA 허가와 유럽 CE 승인을 받았고요. 한국 MFDS로부터는 제조 허가를 획득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황반 변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황반 변성은 건성 황반 변성 그리고 습성 황반 변성으로 나눌 수 있어요. 건성 황반 변성은 노폐물이 끼는 거예요. 황반에. 습성 황반 변성은 거기에 혈관이 자라나게 돼서 더 잘 안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건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료법이 아직 없고 이게 왜 발생하는지도 사실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아마 노화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습성 같은 경우에 치료제가 있는데요. 루센티스, 아일리아 그리고 아바스틴이 있어요. 주로 루센티스랑 아일리아가 사용되는데 이것들이 다 아바스틴이라는 항암제를 통해서 개발이 된 약물이에요. 항암제인 아바스틴은 뭐냐? 베바시즈맵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거는 암세포에서 신생혈관을 성장을 억제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습성에서도 신생혈관이 자라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좀 선택성을 높여서 루센티스나 아일리아 같은 약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이 약이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 심지어 삭감이 많이 돼요. 이거를 병원에서 사용했는데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보험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약값이 한 번 맞을 때 80만 원, 보험이 되면 8만 원인데 삭감 나면 뭐 환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필드에서는 아바스틴을 나누어서 투여를 해서 약값을 좀 싸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그게 불법이다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고요. 그래서 환자들의 부담을 많이 줄였었는데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황반 변성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도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약값이 비싸더라도 사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눈이 갑자기 안 보여요. 그리고 이 황반 변성이 계속되다 보면 실명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약을 쓰려고 하고 비싸더라도 돈을 몇 천만 원 주고라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약들이 중요하고 이 치료가 중요한데, 실제로 환자들이 금전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만큼 황체 치료제 이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이 알젠으로 돌아와서 현재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2천억 정도 규모의 망막병증 치료제 시장은 완벽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한 약들도 내성이 생기는 가능성이 크고 굉장히 불편한 치료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알젠은 망막 전체를 태웠던 기존의 레이저 치료법과는 달리 망막 색소 상피층의 이상 부위만 선택적으로 손상시켜서 자가재생을 유도한다. 굉장히 혁신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치료 시술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게 돼서 저도 이 회사를 알게 된 거거든요. 현재 알젠은 CSC와 DME의 경우 한국, 미국 등에서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진입과 상용화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신약과 마찬가지로 인체에 사용하는 거다 보니
보니까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이런 허가 과정 이런 게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그래서 좀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회사가 이런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서 그러한 부분에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 임상들은 어쨌든 많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젠의 현재 상황은 서울대병원에서 임상 3상을 완료했고요. 호주 멜버른대 안 연구센터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항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에스테틱 레이저 1위 업체에서 망막과 각막을 아우르는 안과 질환 치료 기기 업체로 성장을 할 거로 대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어떤 한 기사를 보니까 대표님께서 10여 년 전에는 글로벌 5위의 기업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세계 1등을 목표로 성장의 시작점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발언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사실 이 주식은 제가 유심하게 쳐다봤었는데 역시나 타이밍을 놓쳤어요. 항상 이 타이밍이 언제 오를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다시피 주식을 지금 사느냐 사지 않느냐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회사가 이러한 분야, 이러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고 주식을 사는 타이밍은 여러분이 잘 고민하셔서 저가일 때 사면 굉장히 좀 장기로 볼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문 변성이 원래 그러면 원래 기존 치료가 눈에다가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레이저를 할 수도 있고, 제가 잘 아는 분야는 보통 약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약을 쓰는데 약이 너무 비싸요. 약을 쓰게 되면 효능에 맞게 쓰게 되고 심평원에 이제 보험료를 받게 되는데 삭감이 될 때가 있어요. 맞지 않게 썼다 라고 하면은 병원이 덤탱이 쓰든지 아니면 환자가 덤탱이 써야 되는데 약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몇 개월마다 쓴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저도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봤던 기억이 있어요. 만약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진짜 완전 이 항문 변성 시장에서는 게임 체인저인데,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개발하지 않을까요? 일단 특허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임상 같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따라올 수는 있을지언정 모든 신약 개발 과정이 그렇듯이 어느 정도 특허 기간 동안 보호가 될 거고, 이 회사가 그걸 가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과정일 테고, 이 제약업계 바이오는 따라오기는 사실 쉽지 않은 시장이죠. 그러면 만약 이거 루트노직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중장기 관점 말고 단기적 관점으로는 레이저 킥이나 피부 관련 이 친구들이 더 중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거를 더 주목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이 에스테틱 시장 계속 성장하고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과를 내서 현금을 만들어서 아마 이런 기술 개발이나 좀 더 치료 분야에서 확장을 해나갈 것 같고, 이 회사 자체가 레이저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들을 계속 가져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에스테틱에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치료 시장에서도 그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알지 못하는 아마 회사에서도 레이저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것들을 더 찾아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회사인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겠지만 이 방향을 봤을 때는 좋은 기술력, 그리고 대표님의 기업가 정신, 그리고 매출이 거의 다 해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한 시장을 타겟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갑자기 성장하는 빅점프의 기간이 올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이지 않을까, 감히 저는 좋게 봐지는 회사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PER이 그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PR은 업종 PER보다 조금 낮게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을 볼 때 PER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실 성장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저는 PER보다는 그 회사의 그 성장 모멘텀이나 실적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스테틱에서 성과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도 아마 좋은 성과가 예상이 되고 그 추이를 조금 보면서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